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다음 주에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중국과 북한 양쪽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렇게 세 정상의 3자 대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쪽에서 본다면 6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령 1대1로 양자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 외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밀착을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열 때마다 김정은은 중국 쪽에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다 통보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을 차례로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여야 지도부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러지 말고 1대1로 만나야 된다. 정청래랑 함께 만나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이렇게 3자가 만나는 건 나는 싫다. 만난다면 나라 1대1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제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어, 야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만나는 것이지 사진만 찍으려고 만난다. 이것은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중국 가는 것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든 이제 두 가지 그 외교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상 국가로 어, 이제 외교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접을 받는 것, 또 하나는 핵 보유국의 인정을 받는 것,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별천지 세계 그 누구하고도 교류가 없는 외교적 고립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어, 서방 국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 있는 국가들과 활발한 어떤 교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상 국가 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것과 시진핑의 이익이 맞아떨어졌는데 시진핑은 반서방 연대를 구치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밀착했던 것에서 자신의 외교력에 자신감을 갖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아마 베이징에서 김정은이 접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속에 이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에이펙 정상회담 10월에 이제 대한민국 경주에서 있는데 이때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경주에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경주에 트럼프가 오게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또 한 번 성사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6년 전 2019년 평양을 갔던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입니다. 그해 6월인데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지금 왼쪽이 김정은, 그다음 오른쪽이 시진핑 웃으면서 지금 어, 그 경기장 연단에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1호 열차, 1호 방탄 열차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갑니다.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날 것인지 이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정은 부인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동행할 것이냐, 뭐 이것도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그 국가 정상급 인사들에게 에이펙 그 경주 에이펙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협치를 하자 여야 대표들 모여서 함께 회동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제안을 했다는 지시를 했다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당이다 그러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멍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는 워크숍 연찬회를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 공식 제안이 아직 없다, 못 받았다. 이런가 하면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미 제안한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연찬회를 열면서 이제 9월 정기국회 대비하는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때 가장 뜨거운 이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가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법사위원장은 육선의 추미애. 그런데 이 법사위의 국민의힘 간사는 나경원 오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추미애에 맞서서 나경원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법치 파괴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사위 그 야당 간사는 이선 재선 의원이 이제 맡아오곤 했는데 5선이 맞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 나경원, 나경원 대 추미애 한판 승부 볼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법사위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이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해마다 중국을 찾았는데 2018년 베이징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그해 바렌을 또 한번 간 적이 있고 어, 베이징을 또 2018년 6월에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 베이징을 간 적이 있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피싱, 보이시피싱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은행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2014년 상반기에 3,90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7,766억 원. 통계는 경찰청에서 나온 겁니다. 약 9% 증가율, 곱절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피해 당사자 또는 경찰만 가해자를 찾기 위한 수사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방치한 은행도 배상 책임 그리고 거기에 이용된 대포폰을 방치한 이동통신사는 등록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범죄자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피해자 여기에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은행과 이동통신사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말이죠. 노란봉투법 다음으로 호기업교섭 뭐 이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노사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 노사 협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별로 진행되어 온 노사교섭을 산업별, 지역별로 묶어서 시행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보 유출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SK텔레콤의 과징금 1,3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부과가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특검의 폭주, 압수수색 폭주 또는 구속영장 폭주 이런 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내란 방조 혐의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